나는 그날 청와대 회의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몸이 굳었다. 삼촌의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너 같은 애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냐? 서류나 만지는 자비리지.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나는 그 자리에서 대꾸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민준 씨, 앞으로 나오시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삼촌의 미소가 일그러지는 게 보였다. 나는 복수였다. 그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실었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숨막힐 듯 했다. 출근길에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공무원, 재무부 산하의 행정직.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숫자와 서류를 헤집는 사무 가족들은 나를 안정된 직장인이라고 부르지만 삼촌은 달랐다. 그는 나를 실패자로 봤다. 민준아, 너는 왜 그렇게 평범하냐? 내 아빠처럼. 그의 말은 항상 아버지를 끌어들였다. 아버지는 삼촌의 형, 내 인생의 유일한 멘토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10년 전 갑작스러운 부패 스캔들로 모든 걸 잃었다. 자살했다. 그날 이후 나는 삼촌을 증오했다. 아니, 증오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뼈를 갉아먹는 독이었다. 삼촌, 김태호. 그는 지금 재무부 장관의 오른팔, 청와대 비서실의 고위 관료였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소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통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늘을. 아버지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삼촌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손을 더럽혔고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겼다. 증거는 내가 5년 동안 모은 서류 더미 속에 있었다. 은행 기록, 이메일, 그리고 아버지의 유서. 민준아, 삼촌을 용서해. 그는 가족이니까 그 유서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용서. 그게 가능한가? 출근 후 나는 사무실 구석의 책상에 앉았다. 동료들은 나를 조용한 녀석으로 알았다. 김민준, 특별한 일 없이 8년째 이 자리에.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책상 위에 놓인 봉투. 빨간 봉인, 청와대 문양. 손이 떨렸다. 열어보니 짧은 메모. 오늘 오후 2시,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 재무부 김민준, 왜 나? 평범한 행정직이 대통령 앞에 서다니. 동료 하나가 어깨를 툭 쳤다. 얘야, 민준아. 무슨 일 있냐? 갑자기 청와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시작이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싹 트는 순간. 점심시간, 나는 삼촌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창밖을 보며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장관님.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를 보자 미소가 번졌다. 민준아,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우리는 가족 모임에서만 봤다. 그마저도 어색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물었다. 삼촌, 아버지 일, 아직도 후회하세요?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건 불가피했어. 사업이 그렇지. 나는 웃었다. 네, 불가피했죠. 그래서 제가 대신 짊어졌어요. 그는 내 말을 무시하듯 커피를 홀짝였다. 너 요즘 어때? 여전한가 봐. 서류나 만지는 잡일.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잡일, 그게 내 복수의 도구였다. 오후 2시, 청와대.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웠다. 대통령, 60대 초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그의 곁에 장관들,
고위 관료들. 그리고 삼촌. 나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민준. 너 여기 왜? 이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김민준 씨, 당신의 보고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무부에 숨겨진 재능이군요. 보고서? 내 이름으로 올라간 그 문건. 10년 전 아버지의 사건을 재조명한 분석서. 내가 밤새워 쓴 삼촌의 부패를 암시하는 그 문건. 누군가 그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올렸다. 삼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의가 시작되자 나는 서서히 말했다. 대통령님, 이 사건의 배후는 가족 내부에 있습니다. 그 방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삼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준아, 미쳤어. 그건 오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시선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복수의 첫 칼이 꽂히는 느낌을. 회의는 길어졌다. 나는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아버지의 거래 기록, 삼촌의 서명, 냉이체의 흐름. 증거는 완벽했다. 삼촌은 변명했다. 그건 형의 실수였어. 내가 도와준 거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대통령이 물었다. 김태호 씨, 이게 사실입니까? 삼촌은 침묵했다. 회의가 끝난 후 삼촌이 나를 붙잡았다. 민준아,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가족.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모르는 부분? 복수의 시작이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삼촌의 마지막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모르는 부분? 아버지의 유서가 떠올랐다. 용서해. 왜? 삼촌이 정말로 무죄일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나는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이번엔 삼촌의 최근 거래. 그는 여전히 더러운 손을 놀리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다. 하지만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복수의 불씨는 작지만 한 번 타오르면 모든 걸 집어삼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재무부 본관으로 불려갔다. 장관실.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준아, 어제 일은 잊자.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 보는 삼촌의 약함. 나는 차갑게 웃었다. 잊어요. 아버지가 자살한 걸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형은 스스로 나는 소리쳤다. 거짓말. 당신이 증거를 조작했잖아. 그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밀었다. 이걸 봐해. 내 아빠의 진짜 거래 기록. 내 손이 떨렸다. 열어보니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다. 삼촌의 이름은 없었다. 이게 무슨? 삼촌이 말했다. 형이 먼저 손을 댔어? 나한테 도움을 구한 거지? 내가 숨겨준 거야. 왜?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범인. 나는 그날 오후 혼란 속에 사무실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김민준, 청와대 갔대.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대답 대신 컴퓨터를 켰다.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과거. 그는 작은 건설 회사 사장이었다. 2000년대 후반 부동산 붐 속에서 삼촌의 도움으로 큰 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그 계약 뒤에 뇌물이 있었다. 아버지의 일기. 내가 유품에서 찾은 그것. 태호가 도와준다고 하니 이게 마지막일 거야. 마지막. 왜? 나는 삼촌의 사무실 CCTV를 해킹했다. 불법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영상 속
삼촌이 누군가와 통화한다. 네, 그 서류는 처리했어요. 민준이 모르게, 민준. 왜 나를? 저녁, 나는 아버지의 옛 친구를 만났다. 홍대 근처의 작은 술집. 그는 60대, 아버지의 옛 동업자였다. 민준아, 내 삼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내 아빠는 태호를 믿었어. 하지만 태호는 야심이 컸지. 재무부에 들어가기 위해 형의 회사를 희생시켰어. 희생.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뇌물 스캔들. 태호가 일부러 형에게 떠넘겼어. 왜냐면 형은 깨끗했으니까. 태호는 증거를 숨기고 형을 범인으로 만들었지.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증거는 그는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다 있어? 하지만 조심해. 태호는 아직도 내 주위를 맴돌아. 집으로 돌아와 USB를 꽂았다. 파일이 열리자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다. 10년 전 삼촌이 아버지에게 서류를 건네는 장면. 형, 이거 사인만 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의 얼굴은 불안했다. 태호야, 이게 합법이야. 삼촌의 미소. 물론이죠. 가족이잖아요. 그 후 스캔들이 터졌다.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졌다. 삼촌은 오히려 승진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있었다. 영상의 끝부분.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린다. 민준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왜? 아버지도 죄가 있었나? 다음 날 청와대에서 다시 호출이 왔다. 이번엔 대통령 비서와 단둘이. 김민준 씨, 당신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김태호 장관 후보를 조사 중입니다. 나는 놀랐다. 저는 그냥 비서가 웃었다. 당신이 올린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는 위험해요, 위험. 삼촌이 나를 해치려 할까? 그날 저녁, 집 앞에서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삼촌의 운전기사. 장관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나는 탔다. 그의 저택, 강남의 호화로운 빌라. 삼촌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민준아, 그 USB. 버려. 그건 가짜야. 나는 웃었다. 가짜.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짜인가요?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내 아빠는 나한테 빚이 있었어. 가족의 비밀, 빚. 무슨 비밀? 그는 속삭였다. 내 엄마. 그녀가 내 여자였어. 세상이 무너졌다. 어머니. 삼촌과.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다. 어머니는 아버지 사후 병으로 돌아가셨다. 삼촌이 돌봐줬다고 했지만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어머니의 편지. 태호야, 민준이를 부탁해. 내 아빠는 모를 거야. 모를 거? 아버지가 모른 비밀? 나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복수는 이제 나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삼촌의 말은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 가족의 비밀은 독초처럼 자란다. 뿌리가 깊을수록 베어내기 힘들다. 다음 주 나는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의 일기장, 아버지의 서랍 깊숙이 숨겨진 그것. 태호가 다시 왔어. 민준이가 태어나기 전 우리는 페이지가 찢겨 있었다. 불완전한 진실. 나는 삼촌의 비서를 매수했다. 불법이지만 복수의 일부였다. 장관님의 일정표요, 그녀가 건넨 노트. 삼촌은 매주 밤 한 여자와 만났다. 그 여자. 어머니의 옛 친구. 아니, 더 깊었다. 그녀는 삼촌의 첩이었다.
청와대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엔 삼촌이 주도. 그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칼날이었다. 오늘 안건은 부패방지법 개정입니다. 그의 말은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었다. 장관님, 10년 전 사례를 참고하면 어떨까요? 가족 내 부패가 그 방안이 조용해졌다. 삼촌의 미소가 굳었다. 그건 과거직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김민준 씨의 의견이 흥미롭군요. 자세히 말씀하세요. 나는 서류를 펼쳤다. 삼촌의 최근 거래? 이 은행 이체, 장관님의 서명입니다. 증거는 철저했다. 삼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음모야. 민준,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 해. 회의는 소란으로 끝났다.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좋은 일 했네. 하지만 조심해. 그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어. 그날 밤 나는 쫓겼다. 집 앞에서 낯선 남자들이 기다렸다. 김민준 씨, 장관님의 메시지예요. 그만하세요. 위협이었다. 나는 도망쳤다. 지하철로, 한강공원으로.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고를 안치한 사당에 갔다. 아빠, 왜 삼촌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바람이 속삭였다. 없음. 다음 날 나는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뉴스에 떴다. 재무부 고위 관료 부패 의혹 삼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알았다. 삼촌의 반격이 왔다. 내 사무실의 감사팀. 김민준, 자료 조작 의심 동료들이 나를 피했다. 나는 쫓겨날 위기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전화. 민준 씨, 버티게. 내가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왜 나를? 당신의 아버지가 내 옛 친구였어. 충격. 대통령과 아버지? 그가 당신에게 부탁했지. 민준이를 잘 부탁해라고. 복수의 그물이 넓어졌다. 삼촌은 고립됐다. 어머니의 일기 완성본을 찾았다. 옛집 지하실. 태호는 민준의 친아빠가 아니야. 내 진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삼촌이 내 친아빠. 그럼 복수는? 나는 삼촌을 만났다. 진실을 말해요. 그는 울었다. 미안해, 민준아. 내 엄마와의 실수. 내 아빠는 알았어. 그래서 자살한 거야. 진실의 칼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진실은 복수의 연료가 아니라 사슬이었다. 나는 삼촌의 저택으로 갔다. 폭풍 우 치는 밤, DNA 검사 결과, 나는 서류를 내던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내가 내 아들이야. 증오가 뒤집혔다. 사랑. 아니, 여전히 증오였다. 그럼 왜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는 말했다. 죽이지 않았어. 그는 자살했지만 내가 구할 수 있었어. 하지만 정치적 야심 때문에 야심. 삼촌의 삶은 그거였다. 재무부 장관, 다음은 총리. 청와대에서 최종 대면. 대통령이 중재. 김태호, 사임하라. 삼촌이 웃었다. 대통령님,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가진 비밀. 당신의 과거도요. 블랙메일.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 삼촌이 말했다. 20년 전 당신의 부동산 거래. 제가 숨겨준 거죠. 방안이 얼어붙었다. 나는 끼어들었다. 거짓말.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삼촌의 눈빛. 그는 모든 걸 쥐고 있었다. 복수의 전장이 확대됐다. 나는 홀로 싸웠다. 언론, 동맹, 모든 걸 동원. 뉴스에 삼촌의 첩 스캔들. 그의 후원자들이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반격. 내 과거를 파헤쳤다. 김민준,
불법 해킹 경찰이 왔다. 나는 체포 위기. 그 순간 대통령의 개입. 민준 씨는 국가 영웅이야. 그는 삼촌의 증거를 무효화했다. 대치의 끝 삼촌이 사임했다. 민준아, 이겼네. 하지만 후회할 거야. 승리의 맛은 쓰다. 나는 승진했다. 대통령 비서. 하지만 밤마다 악몽.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편지. 삼촌은 감옥행. 재판에서 그는 말했다. 민주는 내 아들. 용서해. 관중이 웅성거렸다. 나는 침묵.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그림자. 삼촌의 재판 후 나는 청와대 복도에서 서 있었다. 대통령이 다가왔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DNA 결과 삼촌은 내 아버지였다. 어머니의 비밀. 아버지는 알았고 용서했다. 그래서 자살. 아니, 그는 나를 지키려 한 거였다. 삼촌의 마지막 편지. 민준아, 내가 이겼지만 진짜 범인은 나의 야심. 그리고 내 안에 그것, 내 안. 나는 복수로 승진했지만 이제 나도 야심에 물들었다. 대통령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의 부패. 내가 숨길까? 복수의 순환. 결말은 회색. 나는 삼촌을 감옥에서 만났다. 용서할게요. 그는 미소 지었다. 늦었어. 하지만 가족이야. 나는 청와대를 떠났다. 평범한 삶으로. 하지만 한강을 볼 때마다 그날의 얼어붙은 순간이 떠올랐다. 승리인가, 패배인가? 독자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